영숙님은 여동생분이랑 그리고 반려견이 같이 데려다 줬어요. 괜찮은 사람만 만난다면은 바로 올해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취미부자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대학 때까지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유학을 다녀왔고 27살쯤에 한국에 돌아온 이유가 아빠가 선 보라고 해서 너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 선 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냈다고 합니다. 법조인 위주로 선을 많이 보았는데 매칭이 되지는 못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영수님은 선을 100번을 넘게 봤대요. 그리고 이번에 남자 출연자분들 중에 내가 소개팅이랑 선을 봤을 때 만났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특이한 상황에 있는 분이 지금 영수님입니다. 근데 이게 100번을 봤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영수님 눈이 높다. 제가 봤을 때는 영수님이 변호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영수님의 집안 어르신분들이 변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수님 집안이 금수저여서, 영수님이 오케스트라도 했었다며, 바이올린 유학도 다니시고 이런 거 보면은 집안 자체가 좀 유복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보는 기준이 우리 딸은 변호사한테 시집 보내야지 해가지고 부모님이 연결시켜준 분들이 다 법 쪽에 있는 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옛날부터 여러분 집안이 되게 잘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판검사, 변호사, 법과 관련된 쪽 사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 옛날에. 요즘도 그럴라나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님이 원하는 게 법조인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분들은 막상 변호사분 잘 안 만나려고 하던데, 변호사분들하고 이제 대화 몇 번 나누고 해보다 보면은 변호사분들은 변호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숙님은 변호사는 아니시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을수록 내 판단에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져가지고 오히려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안목을 더 신뢰하고 부모님한테 더 뭔가 의지를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완전 사랑에 취해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만나는 게 있고, 나이를 많이 먹으신 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자기 데이터에 의해서 만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 신뢰를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부모한테 기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능력이나 조건이 좋을수록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숙님도 소개팅 100번 중에 자기 스타일인 남자가 없었겠어요? 분명히 뭔가 잘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100명을 만났는데. 근데 결혼까지 안 된 이유는 아마 집안에 반대가 있고 부모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더라도 내려놓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사는 건데 부모님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닌데 실패를 하더라도 내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나온 골드 특집에 나온 대부분의 남녀 출연자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다 한두 번씩은 겪으셨을 것 같은데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영수님은 27살 때부터 원래 유학 가서 외국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너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선 보러 들어와라 해서 한국에서 이제 선 보면서 했던 게 27살 때부터잖아요. 영수님이 아마 40대 초반이시고 그럴 것 같은데 거의 14년을 그렇게 한 거야.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야? 어차피 괜찮은 분들 위주로만 만났을 텐데 괜찮다 싶으면 결혼도 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부모님까지도 좋아할 만한 사람 만나야 되니까 결혼하기가 어렵죠. 나이가 20대 30대이신 분들, 제가 그래도 나는 솔로를 오랫동안 리뷰했잖아요. 솔직히 지금 20대 30대이신 분들보다 지금 나는 솔로 이번 골드 특집에 나오는 여자분들이 20대 30대가 훨씬 더 완전 날라다녔을 거예요. 대부분의 20대 30대보다도. 근데 이렇게 잘나고 집안 좋고 능력 좋고 학벌 좋고 좋은 조건의 여자분들조차도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를 보시는 20대 30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여자분들 나이가 됐을 때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탁형 남자들 여자 치아 많이 보나요? 아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보는 게 뻔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분들을 섬세하게 자세하게 안 봅니다.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 여러분들 치아 이빨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그냥 여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냥 전체적인 밸런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가 어떤지 아니면 비율이 어떤지 몸매가 어떤지 얼굴이 어떤지 이렇게 보지,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빨은 어떻고 뭐 피부는 어떻고 이렇게 잘 못 봐요 남자들은. 정숙님, 여러분들이 정숙님 변호사라고 하시던데, 여러분 정숙님이 인터뷰할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랑 나 좋아하는 남자들이 박보영 닮았다고 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니 무슨 박보영이야, 와 미쳤나봐, 큰일 날 사람이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정숙님이 인터뷰할 때는 박보영은커녕 뭔가 이상했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귀여우시더라고. 박보영은 아니지만은 되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귀여우셔. 정숙님 차가 여러분 되게 특이하게도 핑크색 BMW 타고 왔어요. 흔치 않은 색상의 BMW 타고 왔습니다. 차를 보면은 대충 성격도
보이거든요. 개성 넘치는 그런 솔직한 성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님을 선택하신 남자 출연자가 영호님하고 상철님인데 아마 정수님이 영호님을 두고 현수님하고 삼각관계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그 정수님은 결혼을 못하게 된 이유가, 내가 결혼 정년기 때 결혼을 못한 이유가 29살 때부터 33살까지 공부했대요. 29살부터 33살까지. 이때가 딱 4년 동안 결혼 정년기잖아요. 여자분들의 최적의 결혼 정년기. 근데 정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느라고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4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정수님이 변호사라면은 합격을 하고 나서부터 2명 정도 만났는데 결혼까지 못 갔대요. 소개팅을 1년 동안 40-50번을 했는데 잘 맞는 사람 못 만나가지고 결혼 못 하셨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정수님이 변호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범생에는 결이 안 맞고 날티나는 그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람기는 없어야 되는 날티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시기상철님하고 뭐 같이 미국 가신 변호사분 있잖아요. 여자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공부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어보다 보니까 똑같이 자기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들은 별로 싫은가 봐. 여자 변호사분들이 그런 게 좀 있으신가? 그리고 22기 여자 돌싱 변호사분처럼 정수님도 몸 좋은 사람, 피지컬이 좋은 남자 원한다고 합니다. 외모보다도 몸이 좋으면 끌린대요. 여자 변호사분들이 약간 좀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마초남, 짐승남, 가슴 막 튀어나와 있고 허벅지 완전 불끈불끈하고 키 크고 알통 넘치고 막 이런 남자 있잖아요. 그런 남자를 선호하시나 봐. 내가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상심리인가요? 3년 4년 넘게 전문직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내가 보상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몸 좋은 남자 만나면서 풀려고 하는 게 좀 있으신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정수님이 이번에 현수님이 4표 받고 정수님이 2표 받았는데, 정수님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실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정수님이 1년 동안 40번 50번을 소개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는 정수님이 그만큼 눈이 높다. 그러니까 정수님이 원하는 남자 이런 남자일 거 아니야. 직업은 전문직이거나 아주 괜찮은 사업을 하는 남자인데 몸 좋은 남자, 대신에 바람기 없고 남자단 남자 원하는데, 그런 남자가 사실 뭐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정수님도 눈이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분들 중에서는 또 정수님이 미인이신 쪽에 속하잖아요. 항상 나는 솔로를 보면은 여자분들이 능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전문직이면은 그게 단시간에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최소 4-5년 이상을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홍기를 놓치면은 좀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전문직이 되거나 능력이 좋아진 게 있다 보니까 눈을 낮추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뒤집혀도 남자는 여자분들의 나이를 보고, 나이와 외모,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의 남자다움과 그리고 능력, 이거는 불변입니다. 불변. 아까도 채팅 보니까 나이가 중요하구나 뭐 이런 채팅이 있던데, 제일 중요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해.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한 거야. 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나 학벌, 직업 그 무엇으로도 나이를 대체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가 찌질하고 뭐 여자를 보는 안목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본능이고 현실이고, 한국은 그나마 간대해서 다행이라고요? 더대중님 아니에요. 간대한 척 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면은 니는 잘났어? 약간 이런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욕먹으니까 남자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은 똑같아. 욕먹기 싫어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간대한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 막 남사친 괜찮아, 타투해도 괜찮아, 아 담배 펴도 괜찮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는 다 탈레반이라고. 괜찮게 개풀 괜찮아. 지들 결혼할 때 절대 그런 여자 안 만나. 간대한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대한 척 하는 거. 여러분, 순자씨가 커플팰리스 나왔다는 분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커플팰리스 리뷰했었거든요. 근데 순자님이 커플팰리스에 나왔던 여자분이래. 전혀 기억 안 나. 별로 비중이 없었나봐요. 순자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은, 순자님은 키도 크고 시원시원하게 생기셨는데 본인 스스로를 아직 소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조금 쎄했습니다. 순자님도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나 40대일 거잖아요. 나이가 30대 후반 40대가 소녀는 좀 잘 안 어울려서, 소녀보다는 숙녀 아니야? 숙녀? 그리고 순자님은 첼리스트래요. 첼리스트. 근데 아까 채팅 보니까 독주할 정도면은 되게 유명한 첼리스트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그리고 순자님이 지금 솔로인 거는 최근에 연애도 집안의 반대를 헤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는 솔로 골드 특집은 나이는 먹었지만 독립이 안 된 분들 특집인 것 같아요. 파파걸 마마보이 특집. 그래도 이 사람이 되게 책임감 있고 괜찮고 그러면은 그냥 결혼을 해도 되는데, 왜냐면은 여기 순자님도 나이가 있으실 거니까. 최근에 연애 헤어진 거는 남자분이 일반 회사원이었대요. 근데 순자님의 어머니가 반대해가지고, 순자님의 어머니는 전문직 남자를 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헤어졌대. 근데 이게 여러분, 전문직 남자분이, 순자님 나이가 적어도 최소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아니에요? 전문직 남자분이 30대 후반
40대를 안 만나지. 물론 이렇게 순자님처럼 첼리스트로 독주회까지 할 정도면은 순자님한테 들어간 부모님이 투자한 게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엄청나게 많이 돈을 들이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 아무한테나 시집 못 보낸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오히려 저는 그게 뭔가 순자님의 그런 결혼에 있어서 가로막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들도 부담돼. 순자님 본인도 따지겠지만은 순자님의 부모님까지도 이제 조건을 많이 보니까 부담돼서 순자님을 못 만나지. 여러분, 예체능이 생각보다 결혼 시장에서 선호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순자님처럼 예체능이신 분들이 되게 예민하고 까칠하고 4차원이고 이런 거보다도 순자님의 케이스처럼 부모님들이 되게 뭔가 까다롭다, 집안의 식구들이 벽이 높다, 이래서 거르는 게 좀 저는 크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딸 아무한테나 못 보낸다, 우리 딸하고 만나려면은 뭔가 이것저것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예체능이신 분들은 또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전문직이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까지 먹고 사는 데는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선뜻 부모님부터 독립하기가 어렵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니까 고마운 거를 내려놓지 못해요. 독립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순자님처럼 예체능이신 분들을 잘 남자분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순자님은 순자님 부모님도 이것저것 많이 따지지만은 순자님도 순자님 어머니 못지않게 많이 따지세요. 순자님 뭘 보냐면은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외모를 본대요.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피부도 보고 헤어 상태, 대머리인지 아닌지 보겠죠. 그리고 치열도 본대요. 치열도, 비율까지 본대요. 근데 전문직이어야 돼. 그런 남자가, 물론 순자님이 좋아할 수는 있어, 이상형 얘기한 거니까. 근데 전문직이신 분이 순자님을 안 만나지. 그런 피부 좋고 대머리 아닌데다가 치열 고르고 비율까지 좋은 남자, 전문직에다가, 그런 남자는 어린 여자 만납니다. 그런 남자는 첼리스트에다가 집안이 부유한 이런 순자님 같은 여자보다도 그냥 어리고 이쁘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그냥 어리고 이쁜 여자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자분들이 전문직을 원하고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전문직을 본다면 여자분들도 지금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전문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외모는 내려놔야지. 외모, 키, 뭐 이런 것들, 피부, 이런 거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양심적으로. 왜냐면은 순자님도 남자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 못하니까. 남자분들이 원하는 조건, 나이에 충족이 안 되잖아요. 임신과 출산에서도 뭔가 힘들 수 있는 나이고. 그럼 순자님도 등가 교환식으로 많이 내려놓는 게 맞다. 전문직이지만은 키 작고 대머리, 이런 식으로 뭔가 맞추는 게 맞다는 거죠. 하여튼 순자님은 여기 나는 솔로 나온 것도 엄마가 오래 넘기지 말라고 해서 나왔대요.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엄마가 나가라 해서 나갔대. 이게 뭐야? 미성년자 때처럼 엄마가 학원 가라 한다고 학원 가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나가고 싶어 해서 나와도 될까 말까 한데 엄마가 나가버려서 나왔다는 거 자체가 틀려먹었어. 안 돼.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 안 돼가지고 남자분들이 결혼했는데 자기 엄마 편을 들어, 내 와이프 편이 아니라. 그러면 여자분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빠 편만 들어. 남편 의견이나 남편의 그런 감정은 무시해버리고. 그럼 뭐다? 이혼이에요. 남자분들도 안 참아요. 남자분들도 똑같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금방 이혼해요. 이거는 뭐 아무리 여자분들이 이쁘고 잘나고 집안 좋고 돈 많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의 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원가족 부모님 편을 든다? 이혼한다 보시면 돼요. 내가 성인이고 결혼정년기를 넘어서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 안 됐다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왔다. 아무튼 저는 순자님도 커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커플 팰리스에서 엄마 타령 엄청 해가지고 광탈했다고요? 이번에도 또 엄마 타령 엄청 하시겠네. 순자님, 저는 외적으로 늘씬하시고 외모적으로도 이쁘시고, 근데 이렇게 계속 엄마 타령 하시면은 어렵지. 순자님, 저도 짜장면 먹을 것 같아요. 순자님. 영자님도 한 표 받았어요. 영자님을 선택하신 분이 영철님이 영자님 선택했는데, 영자님 사실 제 원픽이긴 해요. 원픽이긴 한데 저는 영자님을 원픽에서 취소. 왜냐면은 영자님도 또 집안 반대로 헤어졌대요. 이번 나는 솔로는 집안 반대 특집. 아니 뭐 이렇게 다 집안 반대로 헤어졌대. 결혼 정년기 때 만났던 연애했던 남자랑 결혼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영자님은 미국 대학원까지 나오셨대요. 유학을 갔다 오신 거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합니다. 취미는 운동. 일주일에 4번 5번씩 운동하고 저녁 11시부터 PT도 받을 정도로 운동을 되게 열심히 꾸준히 하신대요. 그리고 가을이랑 봄에는 골프도 하시고 필라테스도 또 하고 취미 부자. 이렇게 골드 분들
이분들 특징 취미 부자. 근데 여러분 40대이신 분들이 취미를 많이 하시는 거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나 아직 안 늙었어 하는 자기 위안, 나 아직 팔팔해, 나 아직 쌩쌩해, 나 아직 안 죽었어 하는 뭔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유독 40대이신 분들이 늦게까지 결혼 안 하시면은 취미 부자가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직 가정이 없고 하니까 에너지를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뭔가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다른 애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와이프 있고 남편 있고 해가지고 애 키우기도 하고 가정이 있으면서 뭐 지져먹고 사는데, 나는 혼자 살다 보니까 공허해가지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취미로 이렇게 꽉꽉 넣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골프를 치면은 결혼이 늦어져요. 이거는 예외 없는 것 같아. 영자님도 능력 좋으시고 외모도 괜찮으시잖아요. 근데 영자님도 어떻게 보면 골프가 참 결혼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운동인 것 같아요. 돈 잘 버시겠죠. 뭐 한 1, 2억 버시겠지. 왜냐면 영자님이 대학원까지 나오셨잖아요. 미국에 있는 대학원까지 나왔고 야근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하시니까 아마 이번에 여자 추냐든 남자 추냐든 평균 연봉이 제일 높지 않을까? 최소한 2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2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골프를 배우는 이유는 사업가나 전문직 남편을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눈만 높아진다 생각해요. 솔직히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골프라는 운동을 좋아해서 골프를 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골프로 통해가지고 연애를 한다? 글쎄요. 정말 골프 치고 정말 그 골프 칠 정도의 능력이 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골프 치는 여자분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할까? 연애는 해도 골프를 치는 여자분들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영자님 같이 이런 분들은 자기 능력이 되니까 골프 치는 거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여자분들이 골프를 능력도 안 되는데 치는 여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높은 비율로 능력도 안 되는데 돈 많은 아저씨들이 데려가니까 그런 치는 여자분들이 꽤 요즘도 많지 않나 하거든요. 아무튼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영자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골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골프 치면은 좀 그런 게 좀 있지. 그리고 어리지 않은 능력이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골프 치면은 결혼이 늦어진다. 골프가 뭔가 내 그 기준과 눈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가을이나 봄에 주말마다 이제 골프를 나가게 되면은 그 시간에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골프를 치느라고 하루 종일 골프장에 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결혼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죠. 능력이 돼서 치더라도. 아무튼 취미가 많으신 영자님입니다. 연하는 아직까지 안 만나봤는데 지금 만약에 연하가 있다면은 연하를 만날 생각은 있다. 그리고 자녀만 없다면은 돌싱도 괜찮다. 이렇게 열려 있으세요. 여기서 또 능력만 된다면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마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초반이겠죠? 뻔한 얘기 하나 하자면은 여자분들이 30대 후반이 되면은 돌싱까지 오픈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돌싱 맞나? 3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30대 후반 되면은 애만 없으면, 그 여자분들이 이제 40대가 되면은 애가 있어도 남자가 안 키우면은,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이제 또 40대 이제 후반이 되면은 애 한 명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나씩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을 때, 결혼 정년기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고 재산을 쌓고 뭐 이런 거 다 쌓느라고 나이를 먹어버리면은 막상 그 쌓은 거에 비례해가지고 좋은 남자를,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 때 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뭐 여자분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가정을 꾸려가지고 엄마가 되는 그런 선택보다도 내 커리어 선택했기 때문에 딩크 쪽으로 간다거나 아이에 대한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여자분들이 원하는 남자분들일수록 아이를 원해요. 내가 스펙이 쌓고 내가 전문직이고 내가 그만큼 경력이 좋다 보니까 나하고 어울릴 만한 경제력과 능력을 갖추신 남자를 만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그러면은 전문직에다가 사업을 크게 한다거나 그런 뭐 집안이 부유하다거나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애를 갖는 거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뭔가 좀 아이 생각이 없는 남자를 만나려고 한다거나 내 이런 거를 인정해주는, 나의 커리어나 나의 그런 거를 알아주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될 시기에 더 열심히 커리어를 쌓은 거에 대한 대가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치르는 거죠. 미유님께서 타크님 말 공감이에요. 29살에 이직을 할지 대학원 갈지 고민이었는데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남편 만나서 33살에 결혼했습니다. 해외여행 가고 욜로하고 골프 치던 친구는 아직도 매주 소개팅하고 속상해하는데 뭐라 위로를 할지. 거리 두세요, 미유님. 괜히 내 안정된 가정에 부정적인 그런 거 전염돼. 걔네들은 갈수록 이제 뭔가 부정적이고 꼬여갈 거기 때문에 거리 두시면 됩니다. 그냥 골프 열심히 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골프 치고 여전히 그냥 소개팅하는 애들은 결혼한 가정이 있는 나하고는 인생의 방향 자체가 이제 갈린 거거든요.
그냥 골프 열심히 치고 골프 치다가 뭐 연애 잠깐 하고 또 헤어지고 또 골프 열심히 치고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누가 강제로 너 골프 쳐라, 누가 강제로 네 결혼 종료기 때 그렇게 해라, 누가 그렇게 떠민 거 아니잖아. 옥수님은 나이가 38이죠. 오빠가 데려다 줬고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옥수님도 결혼하고 싶어서 나오셨대요. 근데 여러분, 옥수님도 집안 반대로 결혼 못 하셨어. 아 진짜 세상에 맙소사. 집안 반대하신 분들만 모아놨어 지금. 남자 출연자도 그렇고 여자 출연자도 그렇고. 이거 뭔가 남PD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나요? 일부러 남PD님이 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사회 실험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대중님 말씀처럼 헬리콥터 부모들 저격하기. 이번 특집은 집안 반대 특집이에요. 집안 반대 특집. 헤어진 이유가 상대방 남자 쪽 집안이 어려웠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옥수님 집안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헤어졌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집안이 어느 정도 가난한 것보다 더 나쁜 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훨씬 나쁜 게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완전 막 한 달에 막 엄청 잘 버는 사람인데 나한테 생활비로 100만 원 주는 사람들, 무슨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벌어 사업해가지고. 근데 나한테 생활비로 막 100만 원 200만 원 줘. 그런 걸 오히려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가정 형편이나 그런 게 좀 가난하더라도 내 가족한테 잘 쓰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되게 능력이 좋고 돈도 잘 버는데 내 가족한테 막 벌벌 떨어. 와이프가 조금 자기 거 뭐 사면은 너 돈을 왜 여기 썼냐면서 완전 그냥 달달 볶고.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런 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물론 너무 막 집안 자체가 다 완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너무 막 가난해가지고 부모님의 노후까지도 내가 다 이제 상대방 부모님까지 모셔야 되고 이런 거라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적당한 어느 정도의 그냥 평범하다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라면은. 그래도 남자가 쪼잔하지 않다, 남자가 인색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만나볼만 하다는 겁니다.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남자 쪽 부모님이 집안이 괜찮지 않아도 그런 남자라면은 저는 괜찮은 남자라 생각해요. 전 남친 집에서도 반대했대요. 돈 없어서 결혼 못 시킨다고. 그런 집에 어떻게 결혼시키나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결혼하기는 어렵지. 그 정도면은 결혼하기 어렵고 서로 반대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남자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내가 모시고 살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넘어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옥수님의 상황에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보통의 일반적인, 남자는 그냥 뭐 적당한 능력이 있는데 부모님은 좀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내가 모시고 사는 정도만 아니라면은 할만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옥수님이 프리랜서래요. 프리랜서고 안정된 사람 만나고 싶다는데, 안정된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전문직을 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전문직 분들은 전문직 여자를 또 만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혼도 끼리끼리로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프리랜서의 옥수님이 전문직 남자를 만난다는 건 저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전문직을 원하는 건 전 나쁘게 안 봐요. 늘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남자들이 어리고 이쁜 여자를 원하는 것처럼 여자분들도 전문직 원하는 게 당연해. 근데 대신에 남자들이 어리고 이쁜 여자를 원하려면은 당연히 능력이 좋고 돈도 잘 벌고 괜찮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전문직을 원하려면은 남자분들의 니즈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안 되는데 전문직을 바라고 이러는 거는 욕심이라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뭐 현숙 씨가 원픽으로 뽑는 이상형이 광수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광수 여러분 아닐 거로 봐요. 광수 씨는 저는 선택을 못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광수님은 짜장면 많이 드시고 선택을 많이 못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광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현숙님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남자, 전투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남자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사람은 영호. 여러분들 아직 얼굴이랑 이름이랑 매칭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사진을 띄워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씨가 누구냐면은 이분이에요. 근데 영호씨가 선택한 여자 출연자분은 정숙이거든요. 영호씨가 나를 선택 안 하고 정숙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숙님이 전투력이 올라간다고 한 것 같아요. 정숙님은 누구냐면은 볼수록 귀여우셔. 정숙님 이렇게가 지금 약간 초반 삼각관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영호씨로 투표하신 이유가 전투의지가 불타오른다, 그것 때문에 아마 영호씨일 거라고 투표하신 것 같아요. 저도 왠지 현숙님이 뽑는 이상형은 영호씨일 것 같아. 아마 현숙님이 어릴 때부터 이상형이 영호씨진 않았었건데, 현숙님도 나이를 먹고 결혼 정류기가 조금 지나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사람을 이렇게 선호하게 되시지 않았을까. 영호님이
현숙님이 좀 이번에 남출들 중에 여유가 좀 있어 보이고 얼굴도 좀 편안해 보이고 뭔가 날티 안 나고 그런 이미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현숙님 이상형이 제 생각에도 영호 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숙님이 아까 인터뷰할 때 뭐라 했었냐면은 밝은 분위기에다가 뽀얗고 방긋하고 점잖고 밝은 조용한 인싸. 영호야! 영호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누구라고 했죠? 광수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광수 씨가 뽀얗고 빵긋하고 점잖고 밝은 조용한 인싸예요? 광수가 조용하지 않잖아요. 광수가 제일 시끄럽잖아. 광수는 아니지. 아무튼 현수님이 좋아하는 이상형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영호 씨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정숙님하고 싸웠으면 좋겠다. 영호 씨를 두고 정숙님하고 여기 현수님이 한번 부딪히면 좋겠네요. 더군다나 방도 두 분이 같은 막 쓰더라고요. 갈등이 일어날 만한 좋은 환경이라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철님이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상철님도 좀 가능성이 있긴 하죠. 상철님. 현숙님이 지금 좋아할 만한 남출이 상철, 영호. 근데 상철님은 너무 조용해서, 상철님은 제가 봤을 때는 뽀얗고 빵긋하진 않잖아. 상철님은 너무 좀 약간 날카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철님이 밝진 않아. 분위기가 뭔가 무뚝뚝하고 속을 잘 모르겠는 내성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상철님보다는 영호 씨가 더 이상형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 보면 나오겠죠. 다음 주 보면. 현숙 씨 너무 이쁘다고요? 모르겠어. 나는 현숙님보다 영자 씨가 더 이쁜 것 같은데. 현숙님은 웃음이 약간 서비스적인 웃음이라 해야 되나? 진짜 뭔가 우러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가면 쓴 웃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현숙님보다는 저는 영자 씨가 더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솔직한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 나는 솔로 제가 오랫동안 리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초반에 밝은 분들이 인기가 많아요. 웃는 상인 분들이 인기가 많더라고. 초반에 인기가 없는 여자 출연자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순자님처럼 약간 좀 웃는 상이 아니라 날카로워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순자님도 미인이시잖아요. 근데 웃는 상이 아니시다 보니까 인기가 별로 없으시더라고. 지금 초반에 인기 몰표를 받는 사람이 정수님하고 현수님인데, 이렇게 뭔가 남자분들이 봤을 때 밝아 보이는 분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아도 여자분들은 밝으면은 남자분들한테 호감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정숙은 한양대 로스쿨 변호사, 한양대 법전원 변호사라고요? 정순이 변호사예요? 아, 그래서 정수님이 아까 공부 기간 동안에 결혼정년기 때 내가 공부하느라고 연애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변호사시구나. 그러니까 이번 기수에 변호사분이 남자분도 있을 것 같고 여자분도 있을 것 같고, 변호사분이 최소한 2명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남자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도. 그리고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이제 출연자분들이 첫인상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님이 인터뷰할 때 조건이 좋으면 솔직히 좋다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은 꼬리도 많이 치고 직접 대시도 많이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고편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남자 출연자 어떤 분한테. 누군진 모르겠지만은 아마 영호 씨겠죠? 적극적으로 남자분한테 어필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분은 뭐 커플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현숙님이 여러분, 원래는 20대 때는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4명 낳고 싶었는데 30대가 되니까 혼자가 편해가지고 혼자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솔로로 지내다가 나이가 좀 많이 차면서 조카가 태어나다 보니까 가족이 필요하다 생각 들어가지고 나는 솔로로 나왔다고 하는데, 막상 20대에서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혼자인 게 편해. 근데 이제 40대쯤 될 때쯤에는 되게 뭔가 압박감이 심해지지. 그래서 40대, 50대, 60대를 대비해서 결혼 정년기 때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영원히 내가 외로움을 안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다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괜찮잖아. 근데 다들 이제 혼자인 게 편하다가 도저히 이제 혼자인 걸 못 견딜 때쯤에 이제 늦게 나오시는 건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좋은 타이밍은 놓친 상태에서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몰표를 받은 현수님, 남자 출연자 4명에게 몰표를 받았어요. 그 남자 출연자 4명한테 몰표 받은 게 경수 씨한테 표를 받았고, 그리고 광수 씨한테 표를 받았고, 영수 씨한테도 표를 받았고, 영식 이렇게 4명한테 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40대지만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은 40대 넘어서까지 결혼 못하고 혼자 있으면은 아무리 젊었을 때 날고 기고 했던 사람들도 40대 넘어가면 훅 가. 그림자가 짙어져. 사람 자체가 피부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이제 다운이 되죠.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고 여유가 생길지 몰라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나 분위기 자체는 결혼을 안 하든 못 하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중충해집니다. 제가 40대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경수님이셨나요? 고독사를 걱정할 나이가 돼요.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고독사. 혼자 살다 죽어가지고 구더기밥 되는 고독사. 그거를 이제 슬슬 걱정할 나이가 되죠. 아무리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해. 쓰러지면은 응급실 데려가
데려갈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지금 현수님이 남자분 4명에게 몰표를 받아가지고 인기가 제일 많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기수가 이렇게 여자분이 인기를 몰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남자들이 능력이 좋으면은 어린 여자 원한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소리야. 그냥 이쁘면 돼. 어린 여자 만나주면 정말 좋겠지. 어린 여자가 만나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지 않아요. 어린 여자만 좋겠다 생각하지 어린 여자 만나려고 그렇게 길을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랑 이제 조금 대화가 통하고 결이 맞고 그런 사람이면은 된다. 외모가 좀 괜찮고. 그리고 남자들도 나이가 이렇게 먹게 되면은 나는 솔로를 보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나이 먹은 형님들 보거나 이렇게 미혼이신 분들 보잖아요. 많이 내려놔요. 능력이 좋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내려놓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